여기서도 파이썬 문제인데 파이썬에서 코드를 실행하고 나면 얼마가 되겠는가? 먼저 이거는 define으로 선언된 함수예요. CS라는 게 선언됐고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인수가 n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의 영역이고 요것이 이제 프로그램 코드가 되겠는데 CS의 11 값이 인수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여기에 11이 들어왔다는 거고 n이 11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um s는 0으로 클리어가 돼 있고 반복문이 num이라고 하는 것이 제어 변수이고 범위는 앞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가라. 이 말은 항상 인덱스가 하나 더 많게 표시돼야 그 직전까지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n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0부터 11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n이 받아온 값이 11이기 때문에 그것을 s에다가 계속 num을 누적하게 되는 거예요.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러면 보통 0부터 10까지 치게 되면 55가 나오게 될 거고 이만큼이 더해졌기 때문에 66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설명에서도 그렇습니다. n 인수는 11이 되는 것이고 변수 0으로 초기값이 되어 있고 이렇게 주게 되면 0부터 11까지 이게 12이기 때문에 11까지 반복을 하게 되고 그것을 s에다가 계속 누적하게 되니까 66 값이 되고 맨 마지막에 return s 값이 66이니까 이것을 돌려주게 되면 이때 return s라는 것은 여기에 cs에 이 값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66이 들어갔죠? 그리고 cs가 66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프린트하니까 당연히 66이 출력되는 겁니다. 이렇게 편의성 문제로 이거를 살펴보겠는데 반복문 제어 변수 i가 범위는 1부터 14까지 가게 되겠죠. 요거보다 하나 적은 데까지 가니까. 그리고 이건 나머지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i가 만약에 7이었다면 그 7을 5로 나누었을 경우 나머지가 2가 발생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i가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즉 5의 배수냐 이런 뜻이에요. 5의 배수는 5, 10, 15 이런 위치가 될 텐데 15까지 안 가니까 5, 10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거 살펴본다면 print x 그랬습니다. 여기 1부터 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1부터 가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의 배수. 하나, 둘, 셋, 넷, 5의 배수.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5의 배수마다 이렇게 5의 배수마다 x가 출력되고 그렇지 않을 땐 5가 출력되니까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면 맨 마지막에 i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i 값은 맨 마지막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게 지금 i가 14까지만 반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4까지만 반복을 하는데 14까지 간 다음에 이걸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지금 하나가 더 나왔는데 왜 더 나왔는지는 이 오타인지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여기서 반복문이 끝나고 났을 때 i 값은 14가 14일 때 빠져나왔기 때문에 i는 14가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i 값이 14까지 돌기 때문에 14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발생하질 않아요. 15가 됐을 때 0이 되었겠죠. 그러므로 맨 마지막에 이것은 지금 출력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합당한 게 없고 순서는 이것이 맞는데 그런데 맨 뒤에 값이 14가 출력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를 수밖에 없겠죠. C 언어에서 요거는 문자열 처리 함수. C 언어에서는 이제 문자열 처리 함수가 숫자 문자 이것이 왔다 갔다 이게 서로 상호 변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스트링
length라는 거예요. 길이. 이 s가 가지고 있는 길이 값을 구합니다. 이 맞는 말이죠. 길이를 구한다. 그리고 string copy 이것은 s2 값을 s1으로 복사를 해준다. 맞는 말입니다. copy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mpare 이것은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냐? 그래서 똑같다, 똑같지 않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string reverse라는 거예요. 거꾸로 찍어라. 그래서 거꾸로 변환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컴페어가 잘못됐네요. 자, 컴페어를 주게 되면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똑같냐 같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S1과 S2가 작게 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같게 되면 0, 그 다음에 크게 되면 1 이렇게 반환을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4과목 제가 이제 한번 찬찬히 풀어봐 드릴 건데 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교체 시간, 그 프로세스의 주기, 대기 시간 요것들은 시험 문제에 한두 문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얘가. 근데 지난번 제가 시험 보러 한번 가보니까 오히려 기사 시험에 이 문제가 안 나온 차가 있더라고. 지난번 그 25년도 3회차에 제가 보러 갔을 때, 얘가 안 나왔고, 이거 희한하다.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산업 기사에는 두 문제나 나온 거예요. 이쪽에 관련된 게. 그래서 일단은 체크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 문제, 뭐 두 문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 체크해야 되냐면, 실기 시험에도 문제가 나와요. 이게 실기 시험에 한 문제인가 두 문제가 나오는 상황이라 이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RR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오늘은 얘만 먼저 잡아보죠. FIFO, First In, First Out 요거에 대해서 페이지 교체 계산 과정입니다. 페이지 교체 계산 과정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볼게요.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뭐냐 도대체라고 하면 주기억 장치 페이지에 우리가 그 스케줄러입니다. 스케줄러 페이지에 순차적으로 참조 스트링이 들어오고 페이지 교체는 가장 먼저 들어온 페이지부터 교체하라고 하는 게 first in, first out이에요. 아마 FIF를 모르시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얘가 결함 발생 횟수를 물어보래요. 근데 얘가 얘기할 때 4개의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놨대. 4개의 프레임. 4개의 프레임. 제가 여기다가 해주면 되나? 하나, 둘, 셋, 4개의 프레임 자리를 만들어 놨대. 1, 2, 3, 4. 4개의 프레임을 만들어 놨대요. 근데 초기에 전부 다 비어 있었대. 비어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보니까 맨 처음에 이게 이제 순서가 그 우리가 볼 때는 이제 4서부터 들어가는 거냐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1서부터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 다음에 2 다음에 3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비어 있다니까 맨 처음에 1을 넣었어요. 그럼 비어 있는 거에 1이 들어오면 여기 보이죠, 그죠? 비어 있는 거에 1이 들어오면 일단 폴트예요. 없었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없는 게 아니라 처음에 1이 들어왔는데 비어 있는 거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폴트가 났고 그 다음에 1 들어와 있고 2인데 2도 들어오는 중이야. 그래서 폴트가 났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3도 와 있잖아요. 그죠? 3도 들어오는 중이야. 이제 계속 쌓이고 들어갑니다. 얘가. 그래서 여기가 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1이 들어왔는데 다시 1이 들어왔는데 1이 이미 자리에 있네요. 요 1이 여기 있는 거. 1이 이미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에러가 안 난 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에러가 안 나고 4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1, 2, 3, 4가 없어.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상황이라 폴트가 났고 자리가 없잖아요. 네 자리라 그랬으니까. 그럼 밀려나갔지. 1은 날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 2, 3, 4 밀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5를 넣어야 되는데 5도 없어서 처음 들어온 거야. 그래서 폴트.
아이고 머니나 아까 1이 있었는데 1을 밀어내 버렸네요. 1을 밀어내서 새로 들어온 꼴이 됐네. 4는 여기 4가 있네. 그래서 총 6개가 에러가 난 거예요. 이게 다른 것보다 쉬워요.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쉽습니다. 얘가 잘만 봐주시면 다른 것보다 쉬워. 이런 게. 이렇게 처음에는 초기 상태일 때 비어 있었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밀고 밀고 나갔을 때 여기쯤이죠. 여기쯤 왔을 때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건 어쩔 수가 없고, 밀고 나간 거 1이 나가고 5가 들어왔어요. 1이 나가고 5가 여기가 비어 있었으니까 상관없는데 여기죠. 여기 이 부분에서 1이 나가고 5가 들어왔다고 하는 표시 제가 한 거고, 또다시 2가 나가고 1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만큼 에러가 난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중에 써볼게요. 제가 우리가 운영체제 페이지 교체 OS에서 운영체제에 대한 페이지 OS 운영체제에 대한 페이지 교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서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러면 선입 선출이잖아요. 우리가 요거까지는 다 아는데 선입 선출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게 가장 먼저 나가겠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페이지를 교체하라는 뜻이야. 이 뜻은 오히려 우리한테 오면 야 가장 먼저 들어온 거를 우선적으로 교체해 라고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프레임은 4개, 1, 2, 3, 4, 4개의 프레임을 만들어 놨고, 그 프레임 수에다가 참조하려고 한 게 지금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집어 넣으려고 쭉 해서 보니까 1, 2, 3, 1, 2, 4, 5, 1, 4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거기서 비어 있으니까 여기 비어 있고 비어 있는 자리에다가 1 넣어봤자 비어 있는 자리 1이 들어온 거고, 비어 있는 자리에 2가 들어온 거고, 비어 있는 자리에 3이 들어온 거고, 이때 1, 2, 3이 있었는데 1 얘기하니까 1 있어요. 오케이. 폴트 떨어지고 1, 2, 3에 2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없으니까 1, 2, 3 새로 들어오고 폴트 1 날라가고 2, 3, 4, 5 새로 들어오고 폴트 그 다음에 1이 들어오는데 어이구 이런 1이 없네. 3, 4, 5, 1이 들어올 때 새로 들어온 거라서 폴트 3, 4, 5, 1에 4가 있으니까 가는 거다. 이렇게 간다 이건. 얘가 감 잡히시죠 그죠? 그래서 3,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가지고 5가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6회가 됩니다. 어쨌든 저라면 다른 것보다 스케줄러 진행하는 거 다른 것보다 훨씬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 답을 내기가 좋아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거 여기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만약에 아무리 봐도 난 이게 도대체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카페에다 올리시거나 카톡으로 주시거나 뭔가 방법을 쓰세요. 75번입니다. 스트레싱인데요. 스트레싱 해당되는 거의 내용은 얘도 체크해봐야 될 문제죠. CPU 이용률은 낮고 페이지 교체율은 높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서 성능이 프로세스 간의 메모리 근육에서 지나치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여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스트레싱으로 봐야 된다. 스트레싱으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스트레싱부터 먼저 볼게. 어쨌든 스트레싱은 페이지 부재가 계속 발생해가지고 그 프로세스 처리 시간보다 교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현상이 스트레싱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싱. 그래서 적정 프레임 수나 다중 프로그래밍, 뭐 자원 증설, 프로세스 중단, 부재 빈도 조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야. 스트레싱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 뭐 외운다고 하고 그죠? 이런 게 발생되는 거를
스레싱이라고 한다 그러면 알겠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CPU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스레싱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프라그멘테이션은 뭐예요? 메모리 단편화 현상. 요거는 메모리 단편화 현상 이렇게 봐야 되고요. 러클레티 같은 경우에는 그 참조 집중, 국지성, 국부성 이러는데 참조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참조 집중, 참조 집중 현상. 그 다음에 프리페이징, 요거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를 미리 갖고 오는 거예요. 미리 페이지를 가지고 오는 현상. 뭐 현상이라고 하는 가져오는 기법. 다음번에 처리해야 될 페이지를 미리 가져오는 거. 그리고 이게 성능 저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성능 저하 현상이다. 결국에는 스레싱이 성능 저하 현상이다. 그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많이 이렇게 쓰죠. 리소스 부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는 스레싱이라고 얘기한다. 특히나 어떤 리소스 그러면 CPU 리소스가 자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를 스레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뭐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보다는 하여간 스케줄러, 운영체제라고 하는 문제에서 운영체제. 얘가 지금 우리 운영체제니까 OS적인 측면에서 시험에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얘도 LRU, 요즘은 문제가, 합쳐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여기는 오히려 스케줄러 위주로, 운영체제하고 스케줄러 위주로 문제가 나오나 보네. 그죠? RLU 잘 됐어. 뭐, 어차피 한 번에 해야 되는 거니까. RLU에 해당되는 요 의미가 여기다 좀 써볼까? RLU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렇게 봅니다. LRU인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거를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일단 또다시 얘도 프레임 수를 4개를 줬다는 거예요. 프레임 수는 4개고 참조 순서는 이렇게 넘어간대요. 그러면 총 몇 개죠? 이렇게 했을 때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가 있고 모두 비어 있고 페이지 참조가 발생했을 때 몇 번의 페이지 결함이 발생될 거냐?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쫓아가 봐야 되겠죠, 그죠? 페이지 함수 순서. 총 몇 회가 진행될까? 5회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왜요? 그러면 예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처럼 퍼스트 아웃처럼 쫓아가 봅니다. 비슷해. 얘가 4개가 있고 4개가 있고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어쨌든 비어 있었다 그랬으니까 처음 1이 들어온다 1 들어와 있고 2가 들어온다 2, 3이 들어온다 3까지는 어쨌든 솔트요. 비어있는 거 들어왔으니까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처럼. 그리고 1 여기에 있으니까 1 안 생기고 2 있으니까 얘 2 들어와 있어요. 4가 없으니까 4에 폴트가 나겠죠. 그죠? 없었으니까 폴트. 1, 2, 3, 4 들어와 있을 때 1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1, 2 들어와 있으니까 2. 그리고는 이게 해피리면인데 지금 누가 없어졌는가 봐봐요. 내가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가는 게 누가 없어졌냐 보면 누가 제일 오래 있었니? 라고 했더니 3을 날린 거죠. 그죠? 얘가 1이 더 먼저 있었잖아요. 근데 1을 부른 적이 있잖아. 2를 부른 적이 있잖아요. 3을 부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더 오래 온 거예요. 오래. 그래서 3이 날아간 거예요. 1은 좀 전에 불렀고 2도 부른 적이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 안 쓰고 있었던 놈은 요 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아마 계산 잘못했다고 해도 이게 만약에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으로 때렸어도 비슷하게 나와. 얘 날아가고 해도 어차피 5는 없었으니까 5가 이게 여기에 이렇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지? 문제가 좀 더 공을 들였어야지.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을 해도 또 우리가 LRU로 하라고 해도 결국에는 값은 이만큼 나왔을 거다. 근데 제대로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 안 한 것들을 날리고 3을 날리고 빈자리 만들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자리에 들어오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상황에서는 지금 그죠? 5밖에 없네. 하나 더 밀었으면 모를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3이 날라갔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오래된 3을 빼버렸다. 결국에는. 다시 위로 올라오면 그래서 얘네가 얘기할 때 오해가 나온 거예요. 오해. 이해되십니까? 뭐 UDP는 뭐 땡큐죠. 그죠? 이 문제들 우리가 진행할 때 내용인데 이게 왜 제가 뭐냐면 UDP하고 TCP를 물어볼 거거든. 네트워크 쪽에서 기본적으로. UDP 특성을 좀 제가 같이 보면 UDP 특성은 신뢰적이지 않아요. TCP하고 일단 비교하면 얘는 신뢰적이고 그 다음에 연결형이다. 그 얘기하고 UDP는 비신뢰적이고 비연결형이에요. 근데 이 신뢰적이라고 하는 게 에러 제어를 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걸로 에러 제어를 하냐면 순서, 시퀀스, 순서 번호를 순서화시키고 그리고 재조립을 하는 단계에서 재조립의 위치가 맞지 않으면 에러를 내고 난 다음에 재전송 요청을 해요. 그래서 신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걸 안 해요. 에러 제어를 안 해요. 에러 제어를 안 하는 만큼 속도는 빨라요. 근데 에러 제어를 하고 재전송을 하니까 속도가 늦어져요. 신뢰적이긴 한데. 그래서 얘네들이 때에 따라 가지고 TCP로도 보내고 UDP로도 보내고 이러는 거예요. 일단은 보게 되면 데이터 전송 후에 ACK를 받는다. ACK를 받는데 잠깐요. 송신 중에 링크를 열기 때문에 신뢰성 X, 속도 빠르다, 오버헤드가 작다. 이거는 뭐예요? 라고 하면 TCP는 3웨이 핸드쉐이크를 하고 UDP는 2웨이 핸드쉐이크를 해요. 주고받는 게. 그러다 보니까 싱크, 싱크, 에크가 가는 방법이고 싱크, 싱크, 에크가 가고 데이터가 날아가는 방식이면 투웨이는 싱크, 에크가 오잖아요. 그럼 바로 데이터를 날라. 그래서 데이터 전송 후에 ACK를 받는 게 아니라 싱크라고 하는 시그널, 동기 신호를 보내고 나면 바로 에크 나온 다음에 가는 거라서 얘는 좀 물음표예요. 뭔 얘기하는 거야?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해당하는 건 3번인데 지금 제가 이 주저거렸잖아요. 이만큼. 얘를 문제 풀러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 특강 다시 들어야 돼. 학과 특강은. 우리한테 주는 문제예요. TCP하고 UDP를 비교하라는 문제는 우리한테 거저 드세요라고 하는 문제예요.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딸내 별표가 아니라 그냥 거저 주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SSH도 거저 주는 문제야. 이것도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보고 힘들죠? 그걸로 점수 체크하셔야죠? 라고 하는 걸 보시면 돼요. 시큐어 쉘이라고 돼 있죠? 시큐어 쉘은 또 기본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디폴트 한 그 윌롱 포트가 22번 포트입니다. 22번 포트이고 SSH일 때 22번 포트이고 얘네들은 TCP를 사용하는 놈이에요. 신뢰적인 통신. 근데 누구를 하냐면 21번 포트하고 23번 포트에 보안성이 없는 21번이 FTP, 23번이 텔넷인데 얘네들이 평문 전송을 해요. 암호화 통신을 못하고 평문 통신밖에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을 포트 포워딩을 시키는 거야.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포트 포워딩을 시키는데 그게 SSH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뭐가 문제냐면 일단은 포트는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포트 넘버는 내가 22번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220번으로 써야지 아니면 2222번으로 써야지 얼마나 바꿀 수는 있는데 얘가 얘기했잖아. 윌로우 포트 디폴트 기본적으로 포트 번호가
22번을 사용해요. 그거를 바꾸는 건 본인 문제고, 디폴트하게, 기본적으로 포트 번호는, SSH 포트 번호는 22번을 웰런 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리고 키, 요 암호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키, 암호키 인증은 공개 키를 서버에 등록해야 한다.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논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키는 대칭 키하고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대칭 키의 개인 키를, 대칭 키 플러스 개인 키를 공개 키라고 하는 거야. 개인 키를 따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 거에도 있어야 되고 서버에도 있을 수 있지. 그죠? 양쪽. 그러니까 대칭 키가, 이게 다른 시험 문제 나오는데 5개의 키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5명의 키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대칭 키니까 여기도 1, 2, 3, 4, 5가 있어야 되고요. 서버도 1, 2, 3, 4, 5가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총 합쳐서 10개가 있었어야 되면 대칭 키는. 그런데 공개 키는 개인 키가 하나 더 들어가요. 개인 키가. 개인 키가 하나씩 더 들어가서 15개가 되기도 하고, 클라이언트 쪽에, 서버 쪽에는 또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5에서 20개가 필요한 게 공개키 방식이고요. 대칭키 방식은 10개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뭐 대칭키든 지금 공개키든 지금 다 서버에다가 등록을 시켜 놓은 상황인데 SSH만은 아니고, 이건 이제 SSH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키, 인증, 보안키 인증에 공개키든 대칭키든 서버에 등록해 둔다라고 하는 거는 SSH 크리토를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서로 연결된 컴퓨터 간 원격이라고 할 때, 원격이 리모트를 얘기하잖아요. 텔넷도 원격이고, 리모트 로그인에 해당되는 요것도 원격인 거예요. 리모트거나 이것도 결국에는 원격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그거를 시큐어 쉘, 명령,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만 지금 놓고 가는 거예요. 1번만. 오답노트 그럴 때 인증하는 방식 틀리고요. 암호하는 거하고 압축하고 이거하고 더 틀려 다. 암호화라고 하는 거는 크립토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증이라고 하는 거하고 암호화는 또 약간 틀립니다. 인증은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에 해당되는 AAA를 얘기하는 거고, 암호화는 크립토, 압축은 뭐 말 그대로 캡슐화에 해당되는 내용을 진행할 때 효용 계층에서 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나중에 이것도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5과목 하실 거 아니에요. 5과목 중에서 기밀, 무결, 가용성에 해당되는 것들은 따로 배우시면 돼요. 오답 노트는 주의하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기본 포트가 22번을 사용하는 게 이만큼을 암호화해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기가 좀 많아졌네요. 그죠? 헤더 문제 나와줘도 땡큐요.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IP 헤더하고 TCP 헤더 2개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TCP 헤더는 일단 시퀀스 넘버하고 에크놀로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순서를 매겨서 보내는 거 하고, 나중에 되돌려서 재조립을 하는 넘버하고, 어쨌든 32비트 똑같겠죠. 그죠? 전체 들어왔으니까. 요 2개를 제외한, 32비트 2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6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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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비트예요. 고민할 게 없어. TCP는 다 16비트요. 시퀀스 넘버하고 에크놀로지에 해당되는 넘버하고는 순서하고 재조립에 해당되는 전체 비트 30비트를 빼놓고는, 단지 헤더랜디트가 당연히 다른 것들 다 4비트 걸랑요. 4비트고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 놈. 요거, 요거, 요거. 3개. 다른 거 없이 3개만 알아두면 돼. 긍정신호, 응답. RST는 당연히 리셋, P는 종료.
라는 뜻이에요. 여기 32비트, 여기 32비트, 나머지는 다 16이라고, 그냥. 16, 16, 요건 4. 요거, 헤더렌지트 4는 다 똑같아. IP나 뭐나. 윈도우 사이드 16 별표. 체크썸도 모두 다 16이야. UDP, TCP, IP 전부 다 16이에요. 요것만 알아두면 되는 상황이라 의외로 쉬운 편에 속해요. 아까 스케줄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거야. 답은 순서 번호는 전달하는 바이트마다 번호가 부여된다. 네. 순서 번호, 시퀀스 넘버. 당연히 순서 번호를 해서 보내야, 세그먼트 순서 번호를 보내야 다시 재조립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재조립 때문에 재조립을 하기 위해서 순서 번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순서 번호를 확인하는 게 요게 여기서 할 거야. 얘를 보내게 되면 여기서 재조립을 해요. 체크썸은 여기서 요 체크썸 있잖아요. TCP 체크썸은 데이터도 함께 오류 검사합니다. 다른 것들은 TCP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데이터라기보다는 헤더 체크썸만 하는데 TCP는 데이터 체크썸까지 해요. 내가 조그만 또 오류 검사하는 거 맞고요. 윈도우즈 크기는 최대 얼마가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윈도우 사이즈 16비트입니다. 16비트면 65,000개 정도. 그죠? 65,000개 정도. 하고 계산 안 하고요. 65,535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65,000개 정도. 65,000개 정도. 예, 65,000개 정도가 될 거다. X 16비트이기 때문에 65,000개 정도 될 거다. 위에 16성. 답번이 틀렸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IP 문제도 땡큐예요. 뭐 저만 혼자 땡큐인지 모르겠지만 IP소 세계에 관련된 거. IPv4하고 IPv6인데 근래에 들어서 IPv6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Pv6 패킷 헤더는 45텟, 45텟 고정입니다. 40바이트, 40바이트 고정이 맞아요. 40바이트 고정 맞습니다. IPv4가 여기 이 화면 써드릴게요. 요거 논란이 좀 많더라고. IPv4는 20에서 60바이트예요. 바이트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옥텟이 8빗 8을 의미하는 거니까 바이트를 의미한다고 보셔도 돼요. 40바이트 고정입니다. 얘는 고정이고 IPv4는 가변이에요. 최소 20에서부터 여기 있네. 최소 20에서부터 60까지. 요거 시험 문제 계속 나왔던 거라 조금 계속 제가 얘기해 드리는 중이고요. IPv6는 DHCP가 가능합니다. 얘는 IPv6는 DHCP가 가능한데 IPv4는 그게 안 돼요. DHCP가 안 돼요. 또 IPv4는 호스트 주소를 자동으로 설정해서 유니캐스트를 지원한다. 이게 DHCP인데 뭐 얘기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데, 그죠? 여기 있는 건 말이 돼. 지금 오토 컨피그레이션 자동 설정 기능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접속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되겠는데 얘는 호스트 주소를 자동으로 설정해서 유니캐스트를 지원한다. IPv4에. 그치. IPv4는 안 된다고. IPv4는 안 되고 IPv6는 되고. 클래스별로 네트워크 호스트길의 주소가 다르다. 이게 뭐냐면 A 클래스는 8, B 클래스는 16, C 클래스는 24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픽스. 네트워크와 호스트의 길이가 다른 거죠. 여기 네트워크예요. 이건 네트워크. 거꾸로가 되겠죠. 얘는 24가 호스트, 16이 호스트, 8이 호스트가 된다. 네트워크는 앞에서부터 1을 채워가고 1을 채워가는 게 앞에서부터 1을 채워가고요. 1을 뒤에서부터 여기는 앞에서부터 1을 채워가고 뒤에서부터 0으로 채웁니다. 이렇게 여기는 0을 채워가고 여기는 1을 1111 이렇게 가는 거고 00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접점이 만나게 되면 얘는 호스트, 얘는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3번. 나중에 요거 다른 문제에 예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